자, 그 다음 스텝 2, 203번. 자, 스텝 2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텝 1보다는. 근데 뭐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는. 자, 잘 모르겠던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지금 설명 한번 잘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정리해야 된다. 자, 203번 갑시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식 하나, 둘, 세 개가 하나의 부등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하면은 식 A 하나, B 하나, C 하나 요렇게가 하나의 부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 자, 이런 거를 연립부등식으로 만들려면은 따로따로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그지? 앞에 거 부등식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부등식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끝에 거 A랑 C를 부등식을 쓰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하나랑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다 하나 요렇게 연립을 해야 이 연립 부등식이 요 부등식이랑 같은 말을 얘기한다 이거지?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립으로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대. 자, 앞에 거랑 두 번째 거 요 식은 부등식을 잘 세웠어, 그지? 얘는 괜찮고 자, 그 다음을 보니까는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 그죠? A와 C를 부등식을 만들었네, 그지? 이걸 지금 잘못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어쨌든 해를 구해봤대. 요거로 해를 구해보니까는 요런 해가 나왔더래. 요 해는 제대로 된 부등식의 해가 아니고 이렇게 연립을 잘못한 거에 해를 구해놓은 거야. 또 잘못한 거 또 맨날 나오네, 그죠? 한 방에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자, 우선 잘못된 걸 가지고 일단 우리가 뭘 AB를 구합시다. 자, 잘못된 거 첫 번째 요거 5x 빼기 4a. 자, 여기서 일단 해를 구해줘. 자, x 넘어가면은 2x 넘어가면은 4a 2a니까 6a. 그래서 x 범위가 2로 나누면은 자, x가 3a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해 구하죠. 자, 6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4a 넘어오면은 4a 더하기 b. 자, 깔끔하게 x만 남기자. 양변에 x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부등호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등식의 해를 두 개를 구했는데 요 두 놈을 가지고 연립을 해보니까 요런 해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건 아주 친절하게 여기는 등호가 없잖아. x가 뭐보다 작다야. 여기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등호가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등호가 있는 부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이 3a가 누가 돼야 되냐? x가 3a보다 작다인데 여기 보니까 x가 6보다 작다 돼 있지, 그지? 그래서 3a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가 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는 요 우변이 누가 돼야 되냐, 그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a 빼기 b가 마이너스 3인데 a 값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b 값을 구해주면은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 그러면 b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 값을 일단 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는 처음 부등식, 그죠? 처음 부등식, 제대로 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처음 부등식 갑시다. 그럼 a 값 2를 대입을 하고 b 값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했을 때 제대로 된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쓸 건데, 자, 써볼게요. 5x 바로 풀려게 a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x a에다 2를 대입을 하면은 4.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는 요렇게 두 개 짝지어야 돼, 그지? 이렇게 두 개. 3x 플러스 4는 그대로 두고 세 번째 건 6x b 값이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요 연립 부등식 해를 구해주면 된다. 자, 이것도 해를 따로 구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구해주면은 바로 갈게. 엄산 2x는 10이니까 x 범위가 6보다 작다. 요것도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니까는 x 범위가 3보다 크다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x 범위 두 개 구한 다음에 이걸 연립을 하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서 3 찍고 6 찍고 자 머릿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직선 그리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3보다 크다 쭉 6보다 작다 쭉 그래서 최종적인 처음 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잘못된 걸 가지고 일단은 나와 있는 해에 맞춰서 A, B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연립부등식 처음 걸 제대로 구하는 거지. 이것도 뭐 특별히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과정이 좀 여러 번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 실수 없이 꼼꼼하게 알겠죠? 다음 여기서 사실 여기 하나 빼먹었네. 여기 지금 등호가 있지, 그지? 여기 등호의 마지막 거 세 번째 부등식에서 등호. 자, 여기도 등호 하나 붙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x 범위가 여기 3이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 들어가고. 이런 실수도 또 종종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쌤처럼 하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의 이런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자, 갑시다. 다음 204번. 자, 204번은 갑자기 등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죠? 자, x랑 y 두 문자가 이런 관계식 등식을 하나 만족하고 그런 x, y 값을 가지고 또 이런 부등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등식도 만족하는 자연수 x, 자연수 y를 구하시오. 자, 우선 이런 등식이 나오는 거고 밑에 또 부등식이 나오는데 보세요. 부등식인데 우리가 문자가 두 개 들어가는 부등식은 지금 배우질 않았단 말이야. 문자가 두 개 나오면 항상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게 좋은 거지. 계산이 쉬워지고. 그래서 이걸 문자로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등식을 대놓고 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주어진 등식을 여러분들이 한 문자로 x는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y는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자, 뭐가 좋을까? 자, y는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y 넘기고 2x 넘겨서 이걸 y는으로 정리할 거야. 자, 넘어가면은 2y 다 넘길게 이제. 자, x 넘어가면은 8x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딱 깔끔하게 떨어지네. 2로 나누어주면은 y는 4x 빼기 1. 오케이. 자, y 값을 4x 빼기 1로 정리해서 이제 이거를 요 부등식 y 자리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합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2를 곱하는 거니까 2, 4, 8x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나머지는 그대로. 그럼 봐봐. 문자 하나만 남은 부등식이잖아요. 특히 가운데만 문자 x가 있지 양쪽에는 x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x 범위를 구할 때 굳이 연립부등식으로 할 필요 없이 우리 한 방에 할 수 있다. 그죠? 자, 8x, 3x, 5x입니다. 빼기 2. 자, 그래서 가운데 x만 남기기 위해서 일단 빼기부터 처리합시다. 자, 양변에다 2를 더해주면은 중학교 2학년 다 배웠어요. 그리고 5를 나눠주면은 x 범위가 자, 이렇게 x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구하는 건 뭐야? 자연수 x.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x. 자연수 x. 딱 봐도 보입니까? 1 하나밖에 없지, 그지? 그럼 x 1 나왔으니까 y는 어떻게 할 건데? x 1. 여기도 관계식 있죠, 그지? 그래서 y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 xy 값이. 자, 이 문제는 문자를 하나로 바꾸어서 한 문자에 대한 부등식으로 정리하는 건데 그냥 뭐 주어진 등식 하나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 뭐 갑자기 등식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알겠죠? 계산도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205번. 자, 요 문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 부등식에서 배운 거에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 연립부등식에서 이런 어떤 해 조건이 나옵니다. 해 조건이. 해를 딱 구해놓은 것도 아니고 해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 조건이 나온다. 자, 특히 이런 정수 조건 많이 나와요.
정수값이 몇 개다. 또는 뭐 자연수가 몇 개다. 자, 이 연립분홍식의 해 x값 중에 정수가 오직 한 개, 딱 하나만 들어가래. 정수 x가. x 범위 안에 정수는 오직 한 개. 자, 그렇게 되는 a 범위를 구하래. 자,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일단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할 거다. 일단 부등식은 일단 무조건 해를 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자, 그것도 이제 하나가 세 개가 쭉 연결돼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일단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세 개짜리가 쭉 연결돼 있으니까. 자, 연립부등식을 두 개를 따로 만들자. 자, 하나는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 다음 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x. 자, 첫 번째 부등식 하나. 자, 그럼 또 두 번째 거. 1 마이너스 2분의 x 작다. 4분의. 자, 그런 다음에 해 따로따로 구하죠, 뭐. 자, 해를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자, 양변에 6을 곱합시다. 6 곱하면은, 자, 계산 좀 빠르게. 2a 6 마이너스 3x. 자, 넘어가면은 x. 2a가 넘어가면은 6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해 x 범위 구해주고. 자, 그 다음 것도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네. 자, 4 마이너스 2x. 4를 곱했으니까는 약분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부동호 방향. 자, 이렇게 x 범위를 두 개 구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데, 이런 어떤 해 조건이 붙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다. 물론 뭐 머릿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헷갈려요. 자, 우선 두 개 중에 x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요거부터 3 찍고 흰 동그라미 올려서 크다니까 x가 오른쪽으로 쭉. 자, 이제부터가 문제야. 이제부터. 자, 이 x 범위를 가만 쳐다보면은 시작점이 뭔가 안 정해져 있어, 그지? 근데 이 어떤 시작점을 기준으로 x가 작다야. 부동호 방향까지 봐야 돼. x가 작다야. 찍고 올려서 왼쪽으로 가야 돼. 찍고 올려서 왼쪽. 근데 어쨌든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야 정수값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있는 6 빼기 2a, 이 시작점 6 빼기 2a가 아까 했었죠? 3보다 왼쪽에 찍혀야 될까? 오른쪽에 찍혀야 될까? 일단 위치부터 파악을 합니다. 찍고 올려서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찍고 왼쪽으로 가면은 겹치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3보다 오른쪽에서 출발해야 돼. 요 자리에 6 빼기 2a가 있어야 이거를 찍고 올려서 왼쪽으로 갈 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어쨌든 일단 해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좀 중요한 거는 여기 색칠 동그라미가 아니고 흰 동그라미,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 생기게끔 만들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정수가 오직 한 개. 이 범위 안에 정수가 오직 한 개. 정수.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요 시작점이 정수 3부터 시작을 해. 근데 여기가 흰 동그라미야, 그지? 그러면 이 색칠한 연립부등식 범위 안에는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정수 안에 여기는 정수 3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수가 얼마냐? 그지? 근데 그 다음 정수는 4가 되겠죠? 그럼 이 4라는 정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지? 왜냐면 정수 하나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오직 한 개만 들어가야 돼. 4만 들어가야 돼. 그럼 그 다음 정수가 얼마야? 4 다음 정수가 5잖아요, 그죠? 그럼 5도 요 안에 같이 있으면 될까? 안 된다. 그럼 5는 어디 있어야 되냐? 이 공통범위 밖에 어딘가에 5가 있어야 돼, 그죠? 공통범위 밖에. 그래서 4만 들어가야 되지 5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4가 들어가게 하고 5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 그지? 요 x범위 결정하는 6 빼기 2 있죠, 그죠? 이 6 빼기 2a가 4와 5 딱 위치가 어때? 요 그림에서 4와 5 딱 사이에 껴있지, 그지? 그래서 6 빼기 2a가 4와 5 사이에 껴있어야 돼.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일단 이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는 외울 수가 없어. 그지? 왜냐, 문제마다 정수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정수가 두 개라고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등호 조건을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하잖아. 자, 등호 조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시작점 6 빼기 2a가 흰 동그라미인데 요 흰 동그라미 자리가 6 빼기 2a 요 자리가 4랑 같은 자리에서 와도 되냐? 이 6 빼기 2a가 흰 동그라미인데 이 흰 동그라미가 4랑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출발해도 되냐? 4랑 같은 자리에 오긴 왔는데 이게 흰 동그라미면은 4가 빠져버리잖아, 그치? 우리는 정수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수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흰 동그라미가 4 자리에 와버리면은 4도 빠져버린단 말이야. 안 되겠죠? 그러면 이 6 빼기 2의 흰 동그라미가 요 5랑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출발해도 되냐? 근데 5는 빠져, 그치? 흰 동그라미니까. 흰 동그라미니까 5는 빠져. 5는 빠지지만 이 범위 안에 정수 4는 한 개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점 6 빼기 2a가 5랑 같은 자리에 와도 된다.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흰 동그라미냐 색칠 동그라미냐에 따라서 또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자, 이제부터 위치도 파악하고 등호 조건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이제 부등식으로 A 범위 구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만 문자가 있고 양쪽에 문자가 없으니까 한 방에 양변에 6을 다 처리하고 6을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2 6을 빼주면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A만 남기려고.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싹 바뀌니까 자리까지 바꾸면 되겠지,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나눈 거를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 나눈 거를 1 이렇게 하면은 부등호 바꾸면서 바꾼 거를 자리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A 범위가 이렇게 되면은 이 연립부등식에는 정수가 오직 하나만 들어간다. 자, 해 조건이 붙는 이런 특히 정수 조건이 붙는 문제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조건에 맞게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요 시작점 6 빼기 2a의 위치를 잘 정해준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등호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자, 이 등호 조건만 여러분들이 좀 잘 처리를 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자, 그다음 206번. 자, 206번도 잘 찾아보니까는 방금 했던 20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207번 문제 다음 문제도 비슷해요. 205번, 206번, 207번이 다 똑같은 문제다. 정수가 몇 개 들어가냐? 205번은 정수 205번은 정수 1개, 206번은 정수 3개, 207번은 음의 정수 1개. 그지? 다 정수 조건이 붙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 일단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준다. 아우, 분모이가 자, 양변에 바로 2 곱할게요. 2 곱해주면은 4x, 2 곱하면은 2a, 2 곱하면은 4. 2 곱하면 약분 되는데 빼기 주의합시다. 95, 마이너스 2 더하기 x, 95. 자, x 이항하죠. 3x. 그 다음에 2가 되고 넘어오니까는 2 빼기 2에, 그지? 자, x만 남기려고 3 나눕시다. 3을 나눠주면은 그대로 한 방에.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 구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의 해 구합시다. 자, 2번도 구할게요. 자, 분배법칙 바로 하면서 갈게.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인데, 그죠? 플러스 2x인데 마이너스 x가 넘어오니까는 바로 3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인데 3 빼기 2. 3 빼기 2니까 1입니다. 1 넘어가면은 8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 범위가 3분의 8보다 크다. 자, 해를 두 개를 구했네. 자, 마무리는 수직선.
수직선이 중요합니다. 자,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 3분의 8부터 갑시다. 자, 3분의 8부터 찍고, 등호가 없으니까는 흰 동그라미 올려서 크다니까 오른쪽 쭉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요 x범위를 가만 쳐다보면은 시작점이 얘야, 그죠? 3분의 2 빼기 52, 3분의 2 빼기 52. 자, 그 시작점을 일단 어디다 찍어야 되냐? 어디다 찍어야 되냐? x가 이 시작점보다 작다니까 찍고 올려서 왼쪽 가야 돼. 그죠? 찍고 올려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정수가 3개 생긴다는 얘기는 방금 그려놓은 거랑 공통범위가 생겨야 되니까 왼쪽에서 찍고 안 되겠지, 그지? 3분의 8보다 오른쪽에서 찍고 올려서 오른쪽으로 가야 공통범위가 생긴다. 자, 근데 부등호가 등호가 없습니다. 여기 흰 동그라미. 그래서 요 자리가, 요 흰 동그라미 시작점 자리가 3분의 2-2a 자리다. 공통범위가 생겼다. 자, 근데 정수가 몇 개? 정수가 3개. 이 범위 안에 정수 3개 갖다 집어넣어. 정수 3개. 아, 근데 3분의 8이 좀 애매하네. 자, 3분의 8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3분의 8이 2와 3분의 2니까 2보다 조금 큰 거거든? 그지? 2점 얼마인 거야? 그러면 그거보다 큰 정수는 뭐부터 들어가냐? 2보다 2점 얼마보다 큰 정수. 그지? 뭐부터? 3 들어가야 돼. 그지? 자, 정수 3개 들어가야 돼. 3개. 그럼 3 들어가고 그 다음 4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까지. 그지? 3, 4, 5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정수 뭐까지? 그럼 6은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6은 이 공통범위 바깥쪽에, 이 바깥쪽에 6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수 3개 들어가는 조건을 찾아서 요 x범위의 시작점, 출발점 3분의 2 빼기 무식이 3분의 2 빼기 2a가 이 자리가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죠? 5와 6 사이에. 그래서 이놈이 5와 6 사이다. 자, 위치를 정했어. 자, 마무리.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다? 마무리. 등호. 자, 등호라는 거는 요 시작점, 흰 동그라미 자리, 요 분수, 흰 동그라미가 5 자리에서 출발해도 되냐? 5랑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출발해도 되냐? 5랑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 흰 동그라미니까는 5가 빠져버려요. 그죠? 5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지? 왜냐면 3, 4, 5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5가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그지? 안 된다. 요 놈이 5랑 같아지면 안 된다. 시작점이 5랑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5가 빠지니까 x범위 안에는. 그럼 6이 되면 되냐? 요 흰 동그라미 3분의 2 빼기 a가 요 흰 동그라미가 6이랑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출발해도 되냐? 흰 동그라미니까 6은 빠진단 말이야. 그지? 6이 안 들어가요. 이 x범위, 이 연립부등식 x범위 안에는 3, 4, 5는 들어가지만 6이 흰 동그라미 자리니까 6은 빠져요. 그래서 6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그치?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자, 이 등호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A가 가운데만 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하고 18, 자, 2 뺍시다. 13 마이너스 2A, 2 빼면 16.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마이너스 2 나누면서 자리 바꿉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 부동호 따라오고 마이너스 2분의 13.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A입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놓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그 한번 제대로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07번에서 똑같은 게 또 나올 거예요. 다음 207번. 자, 205, 206, 207 같은 문제라고 했어. 자, 이것도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요런 조건이 붙었다. 음의 정수가 오직 한 개. 정수 개수가 한 개만 들어가시고 음의 정수. 자, 1번 해 구합시다. 자, 파이 8이니까 양변에 8 곱합시다. 8 곱하면 2x 마이너스 4a 4x 오케이. 자, x 넘기고 옮깁시다. 마이너스 2x 넘어가면은 4a를 먼저 쓸게요. 4a 빼기 1.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눈다. 부등호 바꿔주자. 자,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한 방에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4a 빼기 1. 자, 이렇게 해서 x 범위를 구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또 두 번째 밑에 부등식. 자, 바로 갑시다. 6x가 2 하면은 마이너스 2x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 양면에 마이너스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 자, 마무리 수직선. 자, 범위 정해진 것부터 3 찍고 자, 등호 있습니다. 색칠 동그라미 올려서 작다니까 왼쪽 쭉.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죠? 여기까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범위가 중요하다. 이 x범위가 어떻게 표시돼야 될까? 시작점, 분수가 시작점입니다. 찍고 크다니까 찍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지? 그래프가, 범위가 찍고 오른쪽. 근데 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점의 위치는 3보다 오른쪽에 찍으면 안 되겠죠? 오른쪽 찍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그럼 3보다 왼쪽에서 찍고 등호 있습니다. 이건 둘 다 등호가 있네. 색칠 동그라미하고 올려서 오른쪽.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요 시작점 분수 마이너스 2분의 4a 빼기 1 자리다.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이 연립 부등식 x범위다. 여러분 이 자리가 x범위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게 x범위야, x범위. 자, 근데 이 안에 음의 정수가 딱 한 개. 음의 정수 한 개가 누가 들어가야 되냐? 음의 정수. 자, 우선 3부터 시작합니다. 3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정수는 2 들어갈 거고 1 들어갈 거고 0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 여기 마이너스 1이 딱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딱 요 한 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음의 정수 한 개가. 그럼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누군데?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누구다? 마이너스 2라는 음의 정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지? 자, 그래서 또 아까 206번에 했던 것처럼 요 시작점 x범위 요 분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4a 빼기 1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요렇게 위치를 해야 된다. 자, 마무리는 무슨 조건? 등호 조건이라는 거는 요 시작점, 요 색칠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2 자리에서 출발해도 되냐? 마이너스 2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해도 음의 정수는 하나만 들어가냐? 요 조건을 만족하냐?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색칠 동그라미야. 색칠 동그라미니까 이 마이너스 2도 범위, 이 x범위 안에 포함이 돼버리지.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랑 같으면은 안 된다, 이 문제는. 이게 색칠 동그라미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도 되냐? 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1 자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도 이 공통범위 안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냐? 한 개만 딱 들어가냐? 되죠, 이거는. 여기가 색칠 동그라미니까 마이너스 1을 찍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곱할 때 바로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자리를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2 부등호 따라옵니다.
마이너스 1 곱하면은 4. 부등호표 따라오면 돼요. 자, 여기에 1 더해주고, 그래서 A를 나눠주면은, 4를 나눠주면은, A 범위가 4분의 3 이상, 4분의, 이렇게 A 범위를 구할 수. 자, 205, 206, 270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게 이 등호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 이 등호 조건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이게 같은 자리인데 이게 흰 동그라미냐 색칠 동그라미냐에 따라서 등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자, 그 다음 208번. 부등식 활용 문제입니다.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서도, 연립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의자에 애들 앉히는 문제. 의자에 애들 앉히는 문제. 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건데. 자, 문제 하나 잘 봅시다. 자, 의자가 있는데 일단 의자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의자가 몇 개인지를 몰라. 자, 이런 의자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몇 개인지 몰라. 의자가 몇 개인지 몰라. 또 구하는 게 보니까 의자의 개수를 구하래, 그지? 의자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의자를 쭉 이렇게 놨단 말이야.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야. 자, 첫 번째 문장은 한 의자에 5명씩. 요 의자에 5명 앉히고, 그 다음도 5명씩. 계속 5명씩 땡땡땡. 계속 5명씩 쭉 앉혀보니까 학생이 8명이 남더래. 학생이 8명. 학생이. 아니, 그럼 뭐야? 일단 모든 의자에 5명이 꽉 차 앉고, 그죠? 빈 의자 없이 꽉 학생이 5명씩 다 앉은 다음에 여기에 학생 8명이 더 있는 거거든, 그지? 학생 8명이 더 있는 거야, 그지? 그게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하는 그림이고, 자,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의자인데 6명씩 앉힐 거야. 그죠? 똑같은 의자입니다. 의자가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혀갈 거야. 6명씩. 6명씩 앉혀가는데, 그럼 여기도 6명. 계속 6명씩 앉혀갈 거야. 6명씩 앉혀보는데, 앉히고 가니까는, 어라? 남는 게 4개인데, 이게 의자야. 이 의자 중에 4개의 의자가 남는데 빈 의자래. 4개의 의자는 사람이 안 앉는데, 그지? 요 4개 의자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빈 의자가 4개인 건 알겠어. 그럼 이 빈 의자 4개 빼고, 그 끝에서 이 4개 빼고 그 다음 의자 요게 있을 5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땡땡땡 사이에, 그지? 그럼 이 5번째 요 의자는 어떻게? 사람이 6명 꽉 차 앉는 건가? 요게 중요합니다. 이 5번째, 끝에서 5번째 요 의자에는 어쨌든 빈 의자는 아니란 소리거든. 그럼 이 5번째 의자에 사람이 앉기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몇 명이 앉냐? 6명씩 채웠다고 해서 여기도 6명인 거냐? 아니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지. 사람이 1명이 앉든 2명이 앉든 어쨌든 사람이 앉기만 하면은 빈 의자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끝에서 5번째 요 의자에 사람이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꽉 채워서 6명이 앉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빈 의자는 4개인 건 알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5번째 의자에 사람이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6명이 앉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부등식 활용이니까 뭘 x로 잡을 건데, 자, 이 문제에서는 뭘 x로 잡냐? 구하는 것도 의자의 개수이긴 하지만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래도 이 문제는 일단 의자의 개수를 x로 잡는 게
식 세우기가 편하다. 이 의자의 개수 x를 가지고 학생 수식을 쓸 거다. 의자의 개수를 가지고 학생 수. 자, 그럼 의자의 개수가 x개일 때 학생 수는 어떻게 식을 세우냐? 이건 첫 번째 문장으로, 첫 번째 그림, 그지? 왜 이 두 번째가 어렵냐면, 두 번째는 이 마지막에 앉는 의자에 앉는 학생이 아직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지? 자, 5명씩 앉는데, 의자가 총 x개야, x개. x개의 의자에 5명씩 꽉 채웠네? 학생 수는 일단 5x가 될 거고, 근데, 8명이 더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총 학생 수는 5x 더하기 8명. 자, 그럼 이제 식은 어떻게 세우냐? 식은 이 두 번째 문장으로 실제 학생 수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 식은 5x 더하기 8이야. 이 5x 더하기 8이라는 이 실제 학생 수가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이 끝에서 5번째 의자에 한 명이 앉으면은 사람 수가 제일 적을 거고, 이 끝에서 5번째 의자에 6명이 앉으면은 사람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실제 학생 수의 범위를 얘 가지고 범위를 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제일 적은 인원부터 갑시다. 자, 6명씩 꽉꽉꽉꽉 채워왔는데 6명이 딱 정확히 앉는 의자는 몇 개야? 일단 이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 의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앞에 의자는 다 6명인 거야, 그지? 자, 의자 전체는 X개. 의자 전체는 X개. 4개 빈 의자. 4개를 빼야겠네, 그지? 근데 문제는 끝에서 5번째, 요 마지막 의자에도 한 명이야. 그지? 6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앉으니까, 6명짜리가 아니니까 5개를 빼야 되겠네, 그지? 전체 X개에서 빈 의자 4개랑 한 명이 앉는 의자까지 5개를 빼줘야 6명이 앉는 의자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6명이 앉는 의자의 개수는 전체 X 의자에서 5개를 뺀 게 6명이 앉는 의자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우는 건 학생 수니까 이 끝에서 마지막 의자 요게 한 명이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 의자 한 명 더해줘야. 자, 근데 이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란 말이야, 그지? 제일 적을 때. 그래서 실제 학생 수 5x 더하기 8은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죠? 이렇게 부등식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학생 수 5x 더하기 8은 이 끝에서 5번째, 이 마지막 의자에 6명이 앉으면은 인원수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또 이것도 마찬가지. 6명이 앉는 의자는 몇 개냐? 6명이 앉는 의자는 요 제일 마지막 의자는 6명이 앉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거야 뭐 전체 X에서 빈 의자 4개만 싹 빼버리면은 남은 거는 자동으로 6명 다 앉은 거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그냥 X 빼기 4를 하면 딱 되겠네, 그지? 근데 이게 학생이 제일 많을 때니까 실제 학생 수는 학생이 제일 많을 때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지? 이렇게 연립 분식. 자, 이제부터 계산이죠. 자, 위에 갑시다. 5x인데 6x, 그죠? 6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9. 근데 8이 넘어오니까는 마이너스 29에다가 빼기 8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7, 그지? 자, 옆에는 마이너스 부동호 방향 37보다 작거나 같다. 자, 밑에 것도 하죠, 뭐. 자, 5x, 6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인데 8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근데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곱하니까 x범위 부동호 방향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x범위는 3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7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게 x의 범위인데 그 x가 누구였냐? 의자였다. 그래서 의자의 개수는 32개부터 37개까지 다 될 수 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의자의 개수를 일단 x개라고 잡아놓고 식을 세울 건데 일단 정확한 학생 수는 모르지만 학생 수 10을 쓴 거는 이 첫 번째 문제. 그죠? 5명씩 꽉 채워 앉았는데 학생 8명 남았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명씩 앉았을 때 의자가 4개 남는다. 이 의자가 4개 남는다라는 거를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돼. 말 그대로 빈 의자는 완전히 4개가 빈 의자야. 근데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 4개 빼고 그 다음 끝에서부터 5번째 요 의자에 정확히 6명이 아니란 소리야.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6명이 앉을 수도 있다. 어차피 빈 의자만 아니면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을 때 그 1명이 앉을 때 6명이 앉는 의자는 얘는 6명이 아닙니다. 1명이 앉을 때니까 그지? 전체 X에서 빈 의자 4개랑 1명이 앉는 것도 6명짜리가 아니니까 5개를 빼야 6명이 앉는 의자야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X 빼기 5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의자에 6명이 앉으면 빈 의자만 4개만 빼면 6명이 더 앉는 거니까 그지? 자, 부동호 방향 요게 인원이 최소 인원이에요 그지? 요게 최소 인원이고 요거는 학생 수가 최대 인원이란 말이야 그지? 최대 인원 그래서 실제 학생 수는 최소 인원보다는 클 수 있겠지 크거나 같다 실제 학생 수는 최대 인원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조금 개념이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잘 한번 정리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스텝 2까지 실력업까지 했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자, 힘내시고 어렵더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갑시다.